여러분,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격만 보고 계셨나요? 차트 분석에만 매달리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바로 거래량 말입니다. 거래량은 주식 시장의 진짜 속마음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가격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거래량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주식 시장에서 굴러다니면서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모두 거래량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트레이더들, 국내 증시의 큰 손들, 심지어 개미 투자자 중에서도 꾸준히 수익을 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거래량을 활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버프 도르마이어 거래량 투자법이란 단순히 거래량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량 속에 숨겨진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차트 위에 흩어져 있는 거래량 데이터들 사이에서 진짜 기회를 찾아내는 것이죠. 이 방법을 터득하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시장의 먹잇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을 사냥하는 포식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래량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주식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만약 거래량이 적다면 그것은 진짜 상승이 아닙니다. 마치 물이 없는 강바닥처럼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가격은 횡보하고 있어도 거래량이 갑자기 폭증한다면 그것은 뭔가 큰 변화가 임박했다는 신호입니다. 바로 이런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버프 도르마이어 거래량 투자법의 핵심입니다. 제가 처음 이 투자법을 개발하게 된 계기는 참으로 우연했습니다. 2018년 어느 여름날 평소처럼 차트를 분석하고 있는데 한 종목에서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주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는데 거래량만 유독 평소보다 3배나 많았던 것입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그 종목을 소량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그 종목은 무려 2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바로 그때 깨달았습니다. 거래량이야말로 주식시장의 진짜 언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거래량 패턴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개의 종목을 분석하고 수천 번의 백테스팅을 거쳐서 마침내 완성한 것이 바로 버프 도르마이어 거래량 투자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25%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지만 적어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만큼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거래량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래량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작 언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버프 도르마이어 투자법에서는 거래량을 크게 4가지 패턴으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급증형 거래량입니다. 평소보다 2배 이상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주가가 상승하는 패턴입니다. 이는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신호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침묵형 거래량입니다.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패턴입니다. 이것은 매도 물량이 소진되고 있다는 의미로 곧 반등이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용기 있게 진입하는 투자자들이 큰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세 번째는 확산형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주가도 꾸준히 상승하는 패턴입니다. 이는 건전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신호로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매우 좋은 진입 타이밍이 됩니다. 특히 이런 패턴이 나타날 때는 보통 좋은 재료나 펀더멘털 변화가 뒷받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경고형 거래량입니다.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는 패턴입니다. 이는 상승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조만간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신호를 포착하면 적절한 시점에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투자했던 한 종목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일거래량이 10만 주 정도였던 어떤 중소형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래량이 35만 주로 급증했습니다. 주가는 전일 대비 2% 정도만 상승했지만 거래량 급증 패턴을 확인한 저는 바로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 종목은 18% 상승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버프 도르마이어 거래량 투자법의 위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거래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과 함께 주가의 움직임, 시장 상황, 그리고 해당 종목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거래량은 강력한 도구이지만 혼자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표들과 함께 사용할 때 비로소 진정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거래량 투자법을 활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거래량 패턴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도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는 투자자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둘째, 항상 손절 기준을 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패턴이라도 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합니다. 미리 정한 손절 기준을 지키는 것이 장기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셋째,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한 종목에 모든 자금을 몰아넣는 것은 위험합니다. 아무리 확실해 보이는 패턴이라도 항상 예외는 존재합니다.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넷째, 꾸준한 학습과 연구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장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어제의 성공 공식이 오늘도 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거래량 분석을 더욱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대별 분석도 중요합니다. 장 초반 30분 동안의 거래량, 점심시간 전후의 거래량, 그리고 장 마감 30분 전의 거래량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장 초반의 대량 거래는 보통 기관 투자자들의 전략적 매수나 매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심시간 전후의 거래량 증가는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장 마감 전의 대량 거래는 다음 날을 대비한 포지션 조정의 의미가 큽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거래량입니다. 이들의 거래량이 급증할 때는 대부분 중요한 재료가 있거나 향후 주가 방향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입니다.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량만 늘어나고 기관이나 외국인의 거래량이 적다면 그 상승은 지속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더욱 정확한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계절성도 거래량 분석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연말 연초에는 세금 관련 거래가 증가하고 분기 말에는 펀드들의 리밸런싱 거래가 늘어납니다. 여름 휴가철에는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9월에는 다시 활발해지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런 계절적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업종별 특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IT 관련주들은 평소에도 거래량 변동이 크기 때문에 다른 업종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반면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유틸리티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거래량 변동이 적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바이오 주식의 경우는 임상시험 결과나 신약 승인 등의 이벤트와 연관된 거래량 급증을 잘 포착해야 합니다. 거래량 투자법을 실전에 적용할 때는 매매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래량 급증을 확인했다고 해서 바로 매수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 증가와 함께 주가가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지지선이나 저항선 근처에 있는지, 전체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루 이틀 더 지켜보는 인내심이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거래량 패턴이 좋은 종목을 발견했을 때는 초기에 소량으로 시작해서 패턴이 확실해지면 점진적으로 비중을 늘려가는 피라미딩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 패턴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단계적으로 물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일수록 거래량 분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급락장에서도 거래량을 잘 분석하면 바닥을 찾을 수 있고, 급등장에서도 언제 조정이 올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포와 탐욕이 극에 달했을 때 냉정하게 거래량을 분석하는 투자자가 가장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투자법은 단기 매매에만 유용한 것이 아닙니다. 중장기 투자에서도 거래량 분석은 매우 유용합니다. 좋은 기업의 주식이라도 거래량 패턴을 보고 더 좋은 진입 시점을 찾을 수 있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버프 도르마이어 거래량 투자법은 모든 투자 스타일과 기간에 적용 가능한 범용성 높은 투자 기법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거래량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더 이상 차트 위의 숫자에 불과했던 거래량이 여러분에게는 보물지도가 될 것입니다. 시장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겼고, 기관 투자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전에서 이 지식을 활용하는 것뿐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점차 자신감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거래량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바꿔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래량의 진짜 비밀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거래량이야말로 주가의 진정한 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겠어요? 수많은 투자자들이 주가만 바라보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동안 진짜 승부사들은 거래량 속에서 미래를 읽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실체이고 주가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철저한 현실입니다. 그림자는 실체를 따라다니지, 실체가 그림자를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주가 움직임은 거래량을 따라갑니다. 거래량이 먼저 움직이고 주가가 뒤따라오는 것이죠. 이 순서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95%의 투자자보다 앞서 나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거래량의 예언자 효과라고 부릅니다. 거래량은 마치 미래를 예언하는 수정구슬과 같습니다. 주가가 시장에 대한 증거라면 거래량은 시장의 진위를 탐색하는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주가는 조작될 수 있지만 거래량은 조작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은 실제 돈의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가짜 주문으로 주가를 흔들 수는 있어도 실제 거래량을 조작하려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합니다.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트레이더가 한 말이 있습니다. 주가만으로는 비밀스러운 신호와 그 신호들의 정확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거래량 데이터는 이런 환경에서 무척 유용하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가와 거래량을 함께 분석하면 주가와 거래량의 관계가 주가를 지지하는지 아니면 주가를 반박하는지 판단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미래의 주가 움직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놀라운 사례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대폭락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 있을 때 저는 거래량에 주목했습니다. 시장이 바닥을 찍는 날,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매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매도 물량이 소진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 시점에서 대량 매수를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2달 만에 60% 이상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시장 분석에서 거래량 데이터가 갖는 의미를 더 깊이 파보겠습니다. 거래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정보와 감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거래량은 유동성을 풀어줍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 언제든지 쉽게 사고 팔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적다면 유동성이 부족해서 원하는 가격에 거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거래량은 정보의 허실을 알려줍니다.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도 거래량이 별로 늘지 않는다면 시장이 그 소식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특별한 소식이 없는데도 거래량이 급증한다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이 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거래량은 확신의 진면모를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주가가 오르면서 동시에 거래량도 늘어난다면 이는 투자자들이 상승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그 상승은 확신이 부족한 허약한 상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미묘한 차이를 읽어내는 것이 바로 고수와 초보의 차이점입니다. 넷째, 거래량은 관심과 열의를 표현합니다. 평소보다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그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관심이 높아지면 주가 변동성도 커지고 큰 수익 기회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거래량은 의견의 괴리를 나타냅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즉, 그 주식에 대한 의견이 크게 갈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량 패턴을 잘 분석하면 어느 쪽이 우세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섯째, 거래량은 시장의 연료입니다. 자동차가 기름 없이 달릴 수 없듯이 주가도 거래량 없이는 크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가는 제대로 오르지 못합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풍부하면 작은 재료로도 큰 주가 변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곱째, 거래량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주가는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이기 어렵습니다. 진짜 상승인지 가짜 상승인지 진짜 하락인지 일시적 조정인지 거래량을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래량을 시장의 진실 측정기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여덟째, 거래량은 원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가 변동을 결과로만 보지만 실제로는 거래량이 원인이고 주가 변동이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이 먼저 변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이 순서를 이해하면 남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홉째, 거래량은 가속을 붙입니다. 물리학에서 힘이 가해지면 물체가 가속되듯이 거래량이라는 힘이 가해지면 주가도 가속됩니다. 거래량이 클수록 주가 움직임도 빨라지고 강해집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줄어들면 주가 움직임도 둔화됩니다. 열째, 거래량은 힘 그 자체입니다. 물리학에서 힘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바꾸는 요소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래량은 주가의 운동 상태를 바꾸는 힘입니다. 이 힘이 강할수록 주가 변동도 크고 약할수록 주가는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주가에 선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순간 저는 투자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가 변동을 보고 뒤늦게 반응할 때 저는 이미 거래량을 보고 미리 움직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행지표의 위력입니다. 거래량은 또한 주가를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같은 주가 움직임이라도 거래량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5% 상승이라는 같은 결과라도 평소보다 10배 많은 거래량과 함께 상승한 경우와 평소 거래량으로 상승한 경우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전자는 강한 상승 신호이고 후자는 약한 상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거래량 분석에서 힘을 어떻게 이용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학의 법칙을 주식시장에 적용하면 놀라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뉴턴의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을 생각해 보세요. 운동 상태의 모든 물체는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계속 운동한다고 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추세에 있는 주식은 거래량이라는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계속 상승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래량의 변화입니다. 상승하던 주식이 거래량 감소와 함께 힘을 잃기 시작하면 이는 외부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가 바로 추세 전환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반대로 하락하던 주식이 거래량 증가와 함께 반등 신호를 보이면 이는 새로운 힘이 가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뉴턴의 제3법칙인 작용-반작용 법칙도 주식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운동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고 했죠. 주식시장에서도 강한 매수세가 있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매도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더 강한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거래량 분석을 통해 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도 증가한다면 이는 매수 힘이 매도 힘을 압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감소한다면 매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묘한 힘의 균형 변화를 포착하는 것이 거래량 분석의 핵심입니다. 거래량 분석에서 지지와 저항의 개념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지선 근처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반등한다면 그 지지선은 매우 강력한 지지선이 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그 가격대에서 매수에 나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저항선 근처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돌파한다면 그 돌파는 진짜 돌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세 분석에서도 거래량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도 함께 늘어나야 건전한 상승입니다. 만약 주가는 계속 오르는데 거래량은 줄어든다면 그 추세는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반대로 주가가 내려갈 때 거래량이 줄어들면 매도 압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므로 반등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거래량은 정말로 기술적 분석가의 해독 장치와 같습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차트 속에서 진짜 신호와 가짜 신호를 구분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수많은 기술적 지표들이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낼 때 거래량을 보면 어느 신호가 더 신뢰할 만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 분석으로 추세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건강한 상승 추세에서는 주가가 고점을 갱신할 때마다 거래량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는 새로운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고점을 갱신하는데 거래량은 이전 고점 때보다 적다면 이는 상승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에서도 거래량 분석은 중요합니다. 주가가 저점을 갱신할 때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다면 이는 패닉 매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뜻으로 바닥이 가까워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저점 갱신 시 거래량이 적다면 아직 매도가 완전히 소진되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결국 거래량은 주식시장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보물상자와 같습니다. 투자자들의 감정, 기관의 전략, 시장의 방향성, 미래의 가능성까지 모든 것이 거래량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보물상자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버프 도르마이어 거래량 투자법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열쇠를 갖게 되었습니다. 시장의 비밀을 파헤치고 진정한 투자 고수가 되는 길이 여러분 앞에 열려 있습니다.